다음 보기 중 윈도우즈나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나 리눅스는 운영체제다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운영체제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른 말로 운영체제의 목적이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사처응 기억나세요?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응 이렇게 배웠어요. 신사처응. 신은 뭐예요? 신.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 신. 사는 뭐예요? 사용 가능도. 처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turn around time, 신사처응. 요걸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OS가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다. 뭐예요? 처리 능력. 별거 없어요. 단어만 쏙 배우면 돼요. 스루풋, 처리 능력 맞잖아요. 신사처의 처. 또 갈까요? 유저가, 사용자가, 우리가 use 그러면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고 뒤에 er이 붙으니까 뭐예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척도 뭐예요? 사용 가능도. 신사의 사용 가능도. 나번도 맞네요. 다번,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 신뢰도. 신사처응의 신 됐네요. 그럼 신 나왔고, 사용 가능도 나왔고, 처리 능력 나왔고, 이제 응답 시간만 나오면 되네요. 그런데 가, 나, 다 옳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라가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시험장에서는 4번에 라를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죠. 왜 틀렸는지. 라번,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이에요.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정책의 보유 여부. 라번은 우리가 남았잖아요. 응답 시간이 남았는데 라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방화벽에 관한 얘기죠. 방화벽. 파이어월,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그 방화벽. 영어로 fire, 불 났을 때 막아주는 벽, firewa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라번은 방화벽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죠. 응답 시간, 사용자가 컴퓨터에 이걸 처리해줘, 계산해줘, 그 결과가 올 때까지의 turn around time, 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응답 시간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거는 라번이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위치에 들어갈 기억장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아래 이 물음표 부분에 왼쪽에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를 뭐라 그래요? CPU, 센트럴, 중앙, 프로세싱, 처리, 장치는 유닛, CPU라고 하잖아요. CPU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격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주격장치하고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는 주중에 캐러 가자. 무슨 메모리? 캐시 메모리 기억나세요? 캐시, CACHE, 이거 까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캐시입니다. 캐시. 무슨 뜻이 있어요? 은닉장소,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캐시는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이 캐시 메모리는 왜 필요한 거냐면, 지금 중앙처리장치, CPU하고 주기억장치하고 물론 둘 다
다 빠른 속도를 갖고 있지만 누가 더 빠르냐? 당연히 중앙처리 장치 CPU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에서 무언가 처리할 데이터를 주격 장치에서 가져오는데 매번 여기 가서 가져오는 그 시간마저도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거,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갖다 넣어놔 라는 거죠. 어디? 캐시 메모리라는 곳에 넣어놔. 은닉 장소에 너는 갖다 놓기만 해. 나는 가져다 쓸게. 바로 그 개념이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됐네요. 그럼 정답은 2번에 캐시 메모리가 된다라는 거고, 매우 중요하죠.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하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SRAM이 사용된다. SRAM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SRAM이라는 거를 사용한다. SRAM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캐시 그럼 SRAM 따라와야 됩니다.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고, 1번의 연관 메모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내용. 주소가 아니고 내용, 연관. 내용 하나 쏙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CAM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컨텐츠 그러면 우리 요즘 콘텐츠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연관. 세 번째는 가상 메모리는 또 뭐예요? 버추얼 메모리. 매우 중요하죠.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상으로 사용하는 거. 뻥을 쳐서 사용하는 거. 그게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우리 많이 쓰잖아요. 비휘발성의 메모리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날아가지 않아요, 얘는요. 근데 또 휘발성이라고 거짓말을 잘 쳐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 플래시 메모리에 중요한 데이터 저장해 놓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그죠? 근데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날아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안 날아간다. 뭐라고 표현해요? 비휘발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캐시 메모리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또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겠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진수 1011, 1010, 1101을 16진수로 변환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꿔라 그 얘기죠. 그러면 먼저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쉬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우리가 뭘 썼어요? 10진수로 바꿀 때 8421 코드라는 걸 써요. 8421 8421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이 841 코드는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2의 효과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누기 2의 효과가 있어요.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진수 1011이에요.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10진수로 뭐가 되냐 그거죠. 10진수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8kg, 4kg, 2kg, 1kg의 쌀이 있어요. 8, 4, 2, 1. 그럼 1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키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8kg의 쌀을 가져가세요. 2kg 가져가고 1kg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1011은 총 몇 킬로를 가져가는 겁니까? 8kg짜리 하나, 2kg, 10, 그 다음에 1kg. 11이죠? 그래서 8421 코드를 적용해서 1011 이진수는 11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인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1 위에 8kg짜리 하나 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1, 2kg 여기 1kg 그럼 8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11이잖아요. 아하, 1011 이진수는 10진수로 11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1010 자 얘는 몇 킬로 갖고 오는 거예요. 8kg하고 2kg 0은 관심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얘는 10이죠. 10이고 마지막으로 1101 1101은
얘는 뭐예요? 8kg짜리 그 다음에 4kg짜리 그럼 12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1kg 13이 되네요. 1011은 10진수 11 1010은 10진수 10 1101은 10진수 13이에요. 됐네요. 10진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16진수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16진수로. 그런데 16진수로 바꾸기 전에 또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죠. 10진수 10은 16진수로 A예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요. 10진수 10은 16진수로 A예요. 그럼 11은요. 눈치채셨죠? B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2는요. C. 13은요. 당연히 D. 14는요. E. 15까지 가겠습니다. 15는요. F.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아하, 10진수 10은 16진수로 A. 이렇게.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16진수로 가겠습니다. 11은 뭐예요? 11은 B죠. B. 또 16진수로 바꾸면 B. 10은요. A. 13은요. D. 됐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1011, 1010, 1102를 갖다가 16진수로 바꾸면 BAD. BAD. 배드, 나쁜. 그죠? 정답은 3번의 B 그리고 A, D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보안의 침해 형태와 정보의 저해 유형이 올바르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가로막기라는 거 중간에 가로막아 버리면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써야 되는데 뭐야? 가용성이죠. 가용성. 가로막아 버리면 가용성이 깨진다라는 거죠. 내가 써야 되는데 네가 지금 가로막아서 못 쓴다. 가로막기, 가용성. 우리 요거 막가자는 얘기죠. 막가 이렇게 또 버릴 수도 없어요. 막가, 가로막기, 막가는 거죠. 가용성을 깨트린다, 저해한다. 가로막기, 막가, 가용성. 가 A 맞아요. 1번의 가 A는 맞습니다. 맞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가로채기 중간에서 쏙 빼버리는 거죠. 가로채기 해버리니까 뭐예요? 비밀이 깨져버리는 거죠. 중간에서 쏙 빼내가니까 기밀성은 이제 비밀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채버리니까는 기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B, 기밀성이 깨진다. 가로채기는. 그럼 이번에 나 B도 맞네요. 세 번째 변조라는 거는 변형시키는 거죠. 수정하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수정. 좌우지간 변조, 수정 같은 의미인데 변조나 수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데이터의 결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결성을 깨버리는 거죠. 무결이라는 건 결점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변형시켜버리고 수정해버리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네요. 다시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번의 위조는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변조하고 위조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은데 변조라는 건 변형시키는 거고 위조라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 허락 없이 뭐예요? 똑같이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조라는 말은 꼭 위조 화폐, 위조 지폐, 위조 여권 그렇죠? 꼭 거기 들어가요. 이 위조도 뭐예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트려버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C가 돼야지 정답이죠. 라C. 근데 여기서는 라디라고 되네요. 라디. 범용성은 뭐예요? 범용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성격을 범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저해 유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라디가 되는 거죠. 위조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이 깨지는 거고 변조 수정도 무결성이 깨지는 거. 가로채기는 기밀성, 가로막기는 말씀드린 대로 가용성, 막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사라지는 경우에 다시 휴지통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라졌다. 그럼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바탕화면에 휴지통을 놔두느냐 안 놔두느냐는 개인의 마음이죠. 개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지금 1, 2, 3, 4 보기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 질문 드릴게요. 바탕화면에 휴지통 놓는 거 개인 마음이죠. 그러면 1, 2, 3, 4를 딱 보면 시작 설정, 개인 설정, 시작 설정, 개인 정보, 시작 설정의 개인 정보, 시작 설정의 개인 설정이에요. 그러면 시작 설정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르면 설정 들어가잖아요. 이전에 제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설정. 바탕화면에 휴지통을 놓느냐 안 놓느냐는 내 마음이에요. 개인 설정입니다. 개인 설정이에요. 개인 설정. 개인 정보는 아니죠. 개인이 마음대로 내 마음이죠. 개인 설정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바탕화면에 휴지통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개인 설정. 내 마음이죠. 개인 정보는 아니고 또 하나 개인 설정 중에서 테마예요. 테마.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인 설정의 테마에서 개인 설정의 테마 개테 이렇게 버려서 넣어주세요. 개인 설정의 테마에서 바탕화면에 휴지통 놓을지 안 놓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 설정의 테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또 실무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개인 설정의 테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거 바탕화면에 휴지통 놓을지 안 놓을지는 누구 마음이요? 개인 마음이에요. 개인 설정의 테마 됐네요. 개인 설정 테마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 있거든요. 관련 설정에서 거기서 휴지통 확인란을 갖다가 클릭해서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사라진 경우에 나타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바탕화면에 휴지통 놓을지 안 놓을지는 내 마음이에요. 개인 설정의 테마 개테 됐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죠. 이거 설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들어왔죠. 여기서 개인 정보 개인 설정에 테마 오른쪽으로 쭉 오면 관련 설정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할지 안 할지 여부 클릭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그래 놓고 바탕화면 아이콘 컴퓨터 내 PC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지통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휴지통. 그 외에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다 가능해요. 요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아이콘 변경 가능해요.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 됐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 셀 F5의 실적이 어디예요? 전체 평균이니까 F5 여기죠. 83.0. 이 평균에는 당연히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한 수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 평균을 직접 입력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수식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F5의 실적이 83.0이 100이 되도록 홍길동의 4사분기 실적 이 4셀을 친절하게 또 얘기해 줬어요. 홍길동의 4사분기 실적 2의 4를 변경하고자 한다. 요거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거 변경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100이 되도록 됐죠. 뭐가? F5가 얘가 100이 되도록 그죠? 100이 되도록 홍길동의 4사분기 실적 2의 4 얘를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중 목표값 찾기 기능, 목표값 찾기가 뭐예요? 이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죠? 결과값은 이제 100이 되려면 수식의 결과값 100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값 100이 나오게 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사분기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거든요. 이 기능 수행을 위한 수식 셀, 아까 수식은 어디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여기요. F5, 그죠? 찾는 값은요. 100이요. 1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제가 아까 이거 변경 신경 쓰세요. 변경이 무슨 뜻이에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2의 4가 되는 거죠. 2의 4. 지정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뭐야?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F5 100, 그 다음에 2의 4.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서 $F $5, 그 다음에 100, 찾는 값은 100, 그 다음에 변경할 값을 바꿀 셀 2의 4, $2, $4 됐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돼요. 순서대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F5 100, 그 다음에 2의 4 맞네요. 순서대로 그대로 됐네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는 거는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값을 구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별 매출 현황에 월별 데이터 계열의 요소 간 값의 차이가 큰 경우 아래의 비포 차트와 같이 이제 비포 차트와 같이 그 차이를 차트에 표시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하고 5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애프터 차트처럼 변경하게 되면 값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중 비포 차트를 애프터와 같이 변경하기 위한 축 옵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1, 2, 3, 4, 5월달 각 지점별로 매출 현황이 월별 매출 현황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런 경우에 애프터 차트처럼 바로 이 부분이죠. 월별로 밸런스 있게 차트를 표시하고자 할 때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어떤 옵션을 써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경우 요소 간의 값의 차이가 큰 경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보여줬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 간의 값이 큰 경우에는 축 옵션에서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얘는 로그 눈금 간격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정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요소 간의 값 차이가 클 경우 차트에서 지금 문제의 애프터 차트처럼 1,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로그 눈금 간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눈금 간격 기준을 10 정도를 주게 되면 지금 문제의 애프터 차트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리고 로그 눈금 간격 같은 경우는 2에서 100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돼요. 됐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릴 때, 작성할 때 요소 간의 값 차이가 클 경우에 이용하는 옵션은 로그 눈금 간격이다. 기준을 10 정도 주면 되고 2에서 10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은 1번의 주 단위를 만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1, 10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1, 만 그걸 끝나버리기 때문에 표시 단위 만으로 설정한다. 얘는 더더욱 아니고 최소값과 왜냐하면 단위만 만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못할 게 아니잖아요. 최소값, 최대값을 1과 만으로 설정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운데 있는 10,
100, 1000 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소 간의 값 차이가 클 경우에는 노구 num근 간격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데이터 계열 간의 데이터 값 차이가 클 경우에는 로그 눈금 간격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네요. 자,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메일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요. 지금 보세요. 월별 데이터가 2.5, 2, 3, 1.5 굉장히 작은데 5월 달에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삽입해서 차트를 그려요. 모든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을 그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1, 2, 3, 4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차트는. 이랬을 때 축소식의 축 옵션에서 아래쪽에 로그 num금 간격이 있습니다. 얘를 10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던 대로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로그 num근 간격이다라는 거예요. 축 옵션에 로그 num금 간격을 기준 10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작성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됐네요. 이게 바로 데이터 계열 간의 값 차이가 클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로그의 num금 간격이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격은 2에서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면 더더욱더 효과적인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수식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fix 픽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정시키다, 뭐 고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픽스드 456.4444 그 다음에 콤마 2 무슨 뜻이에요? 456.4444 데이터를 가지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픽스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라는 건 456.44 이렇게 두째 자리까지,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456.44 제대로 됐네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2가 생략이 되어 있다.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가 가로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fixed 픽스드 함수에서 소수점 부분 얘를 생략하면 얘는 되게 좀 특이해요. 만약에 생략을 했다 그러면 2로 간주해요. 요거 아셔야 되겠죠. 콤마 2 해서 .44 두 개가 나타났는데 만약에 생략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2예요. 이 fixed 함수는 생략할 경우 2로 간주를 합니다. 특이하죠? 그거 같이 알고 가시고, 맞아요. 픽스 456.44 여기가 2 또는 생략해도 2라고 썼기 때문에 .44 두 개까지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그 다음에 플레이스 장소,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무슨 뜻이에요? 교체라는 뜻이잖아요. SEOUL 서울을 두 번째에서 하나를 공백으로, 그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에서 하나를 공백으로 한다면 얘를 공백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얘를 공백으로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띵 날아가면 결과는 SO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 영원이 됩니다. 됐네요. 2번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함수는 뭐냐면 요 데이터를 요 형식에 맞게끔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를 하셔야 돼요. MMMM 그러면 얘는 month잖아요.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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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럼 여기 지금 1989년 6월 3일생, 그죠? 그러면 달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6월이 영어로 뭐예요? June인데 이게 네 글자죠. 네 글자인 경우는 플레임으로 나와요. 6월은 J-U-N-E, June. 네 글자인 경우는 J-U-N-E 네 글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네 개라서 네 글자가 아니에요. 1월달 같은 경우는 J-A-N-U-A-R-Y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플레임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가 세 개면 MMM이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는 M이 4개 근데 만약에 3개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그때는 JUN 세 글자만 나옵니다. 요것도 아셔야 되고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D. DD는 뭐예요? 1이잖아요. 1. 6월 3일. 3인데 D니까 03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얘가 D 하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YE어. YEAR 이어잖아. 연. 1989인데 YY니까 그냥 뒤에 89만 이렇게 나타내라. 맞네요. 3번도 맞아요.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보겠습니다. is 뭐뭐이다. 영어의 is 뭐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RROR 뭐예요? 에라이다. 그죠? 그래 놓고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더하기 큰 따옴표 2 큰 따옴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뭘 더하라는 거예요? 얘는 밸류에라가 떨어져요. 밸류에라가 떨어집니다. 아 숫자를 더해야 되지 한글 1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라가 떨어지는데 지금 아까 제가 is에라 그런 거예요. 에라다. 밸류에라가 떨어졌잖아요. 에라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펠스가 오면 안 되고 얘가 결과가 에라니까 추르라는 에라가 떨어졌잖아요. is 에라니? 네, 밸류 에라 떨어졌어요. 그러네, 참이네, 에라 떨어졌네. 추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제는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예제이죠.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죠. 누가 한글을 더하겠어요, 그죠? 됐네요. is 에라니? 네, 얘 자체가 에라가 떨어지는 수식이기 때문에 에라 맞습니다. 그럼 추루가 나와야 되는데 펠스가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결과값이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서브, 그 다음에 엔드 서브, 서브의 시작, 서브의 끝, 엔드 서브. 그 다음에 서브 다음에는 프로 시점행이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크로 이름이 오는 거죠.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작은 따옴표 매크로 1 매크로.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이라는 표현이 더 어렵죠. 주석이라는 거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알고 계세요라는 거예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그래서 뒤에 매크로 1 매크로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 그냥 설명문이에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만 주는 거예요. 됐네요. 그러면 이 매크로 1은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를 썼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얘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 코드에서 그걸 갖다 우리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됐네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S를 눌렀을 때 이런 애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뭘 실행하는지 볼까요? 레인지 범위 A1에서 C8 셀렉트 선택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크로의 실행 범위는 A1에서 C8이 되겠다라는 거고 됐네요. 그 다음에 셀렉션 선택하라 폰트 무슨 뜻이에요? 글꼴 볼드는요. 이 볼드는요. 좀 아셔야 돼요. 폰트는 글꼴이라는 거 대부분 아시는데 볼드는 뭘 뜻한다? 굵게를 뜻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볼드라고도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걔를 어떻게 하라고요? 추루 해라, 굵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추루 그렇게 이렇게 하라.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with and with 얘는
문제를 떠나서 얘 자체도 중요해요. with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with문의 끝 and with and with를 쓰게 되면 명령어들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폰트들에 대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select 폰트, 폰트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는 이제 굵게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name,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하라 이거예요. name입니다. name. 이름은 맑은 고딕으로 하고, 그 다음에 siz, 이 사이즈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크기잖아요. 글꼴 크기를 14로 해라. 그래 놓고 underline, underline 뭐예요? 밑줄. underline은 밑줄을 뜻해요. 밑줄. 언더가 밑, 라인은 줄이니까 얘는 밑줄을 뜻합니다. 밑줄. 영어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드는 굵게, 언더라인 밑줄. 밑줄 어떻게 하라고요? XL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언더라인 됐네요. 밑줄. 그 다음에 STYLE 스타일 유형을 갖다가 싱글 한 줄짜리 한 줄짜리 밑줄 한 줄 거라 이런 뜻이에요. 됐네요.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1번 매크로의 이름은 매크로 1이다. 맞잖아요. 여기 매크로 1. 두 번째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는 여기서 이 S는 키보드상의 S를 뜻하는 거예요. 키보드에는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예요. S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주석 처리라는 거는 아까 이제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코드상에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S를 사용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코드상에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실행은 된다. 사용할 수는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셀 범위 A1에서 CF8의 매크로가 적용이 된다. 바로 이 부분. A1에서 CF8 셀렉트 했기 때문에 range A1에서 CF8 셀렉트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선택된 셀 범위의 폰트는 굵게, 볼드, 맑은 고딕, 네임, 크기 14, 사이즈, 밑줄, 언더라인 기억나시죠? 밑줄로 변경이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래서 정답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도, 여기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지언정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S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결론적으로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명이 홍보부인,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부서명이 홍보부인, 여기 홍보부인 직원의 고가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명이 홍보부인 경우 고가점수 50, 그 다음에 100, 50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무리를 질 때, 수식을 입력하고 마무리를 질 때 배열 수식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그 다음에 뭘 눌러야 돼요? 엔터잖아요. 엔터, ENTER 들어가라 라는 뜻. 엔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야 돼요. 배열 수식은 마무리 질 때. 그리고 배열 수식 같은 경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앞뒤로 브레이스 중괄호가 자동적으로 붙어버려요. 일단 이건 아셔야 되는 거죠. 됐네요. 그러면 지금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앞뒤로 중괄호가 있는 거 없는 거 먼저 골라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은 앞뒤로 중괄호가 있어요. 됐네요. 3번 4번은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정답이 아니죠. 땡땡 걸러내면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럼 가겠습니다. 1번서부터 는 에버리지
average 평균을 구하라. if 만약에 뭐뭐 하면 B의 2에서 B의 8이 B의 2에서 B의 8 여기잖아요. 부서명 B의 2에서 B의 8 맞죠? 홍보부만 골라라.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래놓고 평균을 구할 고가 점수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또 B의 2에서 B의 8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B의 2에서 B의 8 홍보부 가려냈어요. 그리고 B의 2에서 B의 8 여긴 다 한글뿐인데 뭘 평균을 구해요? 틀렸죠? 여기에 B의 2에서 B의 8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시험장에서는 바로 2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는 에버리지 if 똑같아요. B의 2에서 B의 8이 홍보부냐? 홍보부인 것만 골라내요. 네, 홍보부 골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홍보부에 만족하는 고가 점수 50, 100, 50을 골라내려면 여기에 D의 2에서 D의 8 고가 점수의 범위 D의 2에서 D의 8 이렇게 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가 자동적으로 붙으면서 홍보부에 해당되는 50, 100, 50에 해당되는 평균이 구해져요. 그래서 2번 수식이 맞다라는 거죠. 됐네요. 자,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수식을 입력해 놨는데 보세요. 는 에버리지 if B의 2에서 B의 8이 홍보부 지금 여기 색깔 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홍보부를 가려내서 홍보부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D의 2에서 D의 8 여기에서 뭘 구하라? 산술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됐네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그냥 제가 엔터 눌렀거든요. 밸류에라 떨어지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렀습니다. 제대로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괄호가 앞뒤로 붙었잖아요.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문제의 예고. 우리가 에버리지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배열 수식을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현실적인 수식이죠.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는 에버리지 if 붙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배열 수식 아닙니다. 얘는 그냥 엔터예요. 에버리지 if 간단해요. B의 2에서 B의 8 그 다음에 그 대신 는 안 쓰고 그냥 큰 따옴표 홍보부 큰 따옴표 이러면 돼요. 여기에서 홍보부를 골라라. 만족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D의 2에서 D의 8 요 색깔 컬러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뭘 구하라? 산술 평균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average if 함수예요. average if. 됐네요. 실질적으로 이 수식이 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사용되는 수식이에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 테이블에서 판매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명은 이제 판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테이블 이름 앞에는 뭐가 와요? from이 오죠. from. 그러니까 판매 테이블 그러면 from 판매 이렇게 오는 거예요. from 다음에는 항상 테이블명 그러니까 from 판매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됐네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물건의 이름이 냉장고인 항목 그러니까 분명히 냉장고인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뭘로 준다? WHERE where 이렇게요. 분명히 꼴 냉장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플레임을 한번 써볼까요? 분명히 냉장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냉장고 됐네요. 이렇게 걔를 뭐 하라고요? 항목을 삭제는 뭐예요? 우리 삭제하는 SQL은 delete, delete 됐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네들을 갖다가 그대로 조합을 시키면 되는 거죠. 1번 delete from 다음에는 판매 테이블이니까 근데 분명 얘는 조건이 먼저 나왔네요. 분명히 이꼴 냉장고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판매 where 다음에 테이블명이 왔어요. 조건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은 땡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set라는 거는 우리가 업데이트 명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팅하라 바꿔라 수정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delete에는 set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4번도 그냥 땡이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에요. 보겠습니다. 딜리트 삭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from 판매 테이블에서 그리고 where 조건은 분명히 냉장고인 where 분명 이꼴 냉장고 됐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사 테이블에서 호봉이 7인 사원에 이거는 조건이고 연봉을 3% 인상된 값으로 수정하는 실행 쿼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아래 각 괄호에 넣어야 할 명령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업데이트네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다음에 인사라는 테이블명이 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따로 from 인사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명 주면 돼요. 이 테이블을 갖다가 업데이트 하겠다, 갱신하겠다. 이 업데이트를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갱신, 새롭게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갱신이라는 표현이 더 어렵죠.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안 쓰니까. 오히려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업은 올려라, 데이트는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올리는 거니까 최신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갱신 됐네요. 그럼 인사 테이블을 갱신을 하는데 어떻게 갱신하냐면 연봉을 3% 인상된 값으로 수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이라는 거는 고쳐라, 이렇게 세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인사 테이블을 업데이트 갱신하는데 연봉에다가 1.03을 곱해서 앞에 연봉에다 넣어줘라. 이 는은 대입이잖아요. 뒤에 있는 연봉에다가 1.03을 곱해서 앞에 있는 연봉 변수에다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넣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 인상인데 왜 1.03을 곱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3%를 인상하는 경우 1.03을 곱해주게 되면 3%를 인상한 효과가 있어요. 결과가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에서 얘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아까 제가 수정한다 이렇게 업데이트 명령에서 이렇게 세팅하라, 셋하라. 업데이트 셋. 두 번째는 set 명령어가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업데이트 실행 쿼리 할 때 명령어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셋 이렇게요. 업데이트 셋. 한 세트를 외워두셔야 돼요. 또 세트네요. 됐고 그 다음에 호봉이 7인 호봉이 7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where.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where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where. 그러면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는 set where네요. set where.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사관리 테이블과 요 인사관리 테이블 여기죠. 동호회 테이블을 조인하여 join join하여 join의 종류는 inner join이 있고 outer join이 있거든요.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inner 무슨 뜻이에요? 안쪽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outer outer 그러면 바깥쪽인데 아우터 조인에는 레프트 조인이 있고 왼쪽 조인이 있고 그 다음에 RIGHT 라이트 조인이 있어요. 오른쪽 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너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테이블의 열 그 다음에 또 한쪽 테이블의 열이 같은 것만 합치는 거 그게 이너 조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레프트 라이트 조인이 있는데 레프트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다 나타내는 조인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다 나타내는 조인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조인하여 쿼리한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쿼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인사관리 테이블에 4번 성명, 부서명, 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호회 테이블에 4번 동호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4번에 누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 그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원번호 111, 222, 230, 이소는 지금 동호회 테이블에 없어요. 이 두 분은 뭐예요?
동호회 가입 안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33 이상형 444 지휘환 보니까 333 탁구, 이상형 사원은 탁구, 지휘환 사원은 축구네요. 됐네요. 그러면 지금 커리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333 이상형 상단부 직급 부장 그리고 동호회 4번 요거잖아요. 탁구. 그 다음에 444 지휘환 대여부 차장 444 축구. 아하, 뭐예요? 지금 인사관리 테이블에 333 444 동호회 테이블에 333 444 요렇게 서로 일치하는 것만 조인을 했네요. 이거 무슨 조인이에요? 한쪽 테이블에 4번 동호회 테이블에 4번 같은 것끼리만 조인을 했잖아요. 무슨 조인? INNER 이너 조인이에요. 됐네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인.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인사관리 테이블에 333 444 동호회 테이블에 333 444 같은 경우만 조인을 했다라는 거죠. 됐네요. 그러면 찾겠습니다. 1번 셀렉트 검색하라 인사관리 테이블의 모든 것 동호회 테이블의 모든 것 별표는 모든 필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from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테이블명 인사관리 테이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인사관리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을 하라. 그래 놓고 뒤에는 또 뭐가 와야 돼요? 테이블명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너 조인 중요한 거예요. 이너 조인 인사관리 테이블하고 동호회 테이블하고 이너 조인 하겠다. 근데 이너 조인의 조건은 뭐예요? 두 테이블에서 같은 필드. 그때 쓰는 명령어가 on 인사관리 테이블에 4번 하고 동호회 관리 테이블에 4번하고 같은 경우 on 같은 애들만 이너 조인하라. 같은 애들만.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그냥 1번이 되겠네요. 됐네요. 2번 같은 경우는 레프트 조인이에요. 왼쪽 테이블에 있는 건 다 가지고 와라. 라이트 조인 오른쪽에 테이블에 있는 거는 다 가져와라. 이런 조인이에요. 4번의 아우터 조인은 아우터 조인의 종류가 레프트, 라이트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너 조인이다 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 바닥글의 인사 테이블에 직급이 대리인. 그럼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죠? 테이블명은 인사고 직급이 대리 이거는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조건. 그 다음에 인사는 테이블명이에요. 직급이 대리인 레코드의 급여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합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dsum. 됐네요.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급여예요.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 폼 바닥글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합을 구하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sum이에요. 그러면 문제 보기를 보면 1번, 2번은 d합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이거 합이라는 건 우리나라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영어로 표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땡. 바로 틀린 거고. 그러면 3번, 4번 dsum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블, 인사 테이블 이름이 인사잖아요. 이 테이블 위치는 가운데 들어가요.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인사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명이 가운데 오고 그 다음에 직급이 대리, 조건이 맨 뒤에 와요. 태조입니다. 태조. 지금 뒷섬 잘 썼는데 방금 전에 제가 테이블명은 가운데 온다 그랬잖아요. 인사 테이블. 요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테이블명은 가운데 와요.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뒤에 와요. 직급 이꼴 대리, 태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태조. 그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급여의 합계니까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뭐예요? 급여잖아요. 급여. 이렇게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필드 급여 필드 구. 그 다음에 테이블명 가운데. 그 다음에 조건은 맨 마지막이에요. 구태조.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구태조.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필드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 요 순서대로 와야 돼요. 그러면 뒷섬 합을 구하라. 구하고자 하는 필드 급여 테이블 인사 요 부분 인사 그 다음에 조건 직급이 대리 맨 마지막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급여 여기요. 됐네요. 요 순서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도메인 함수 이름 주고 뒷섬 디압 안 해요. 뒷섬 구하고자 하는 필드 급여 테이블 인사 조건은 직급이 대리 구태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3번은 왜 틀렸는지 아시죠? 인사 테이블명이 맨 처음에 오고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가운데 오고 조건은 맞았지만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프로그램이 수행된 후 합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i에다가 0을 넣어주고 합에다가 0을 넣어줘요. 그래서 i라는 변수에는 0, 합이라는 변수에 0을 갖다가 초기값으로 세팅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반복문이죠. 두 루프 언틸 반복문이에요. 두 실행하라 여기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루프 언틸 언제까지 until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뭐 할 때까지 그죠? 뭐 언제까지 가냐면 i하고 999하고 비교해서 i가 더 크거나 같을 때까지 크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상 그죠? 이상 시험 문제에서 크거나 같다 절대 안 쓴다.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기억나시죠? 그거요. 그러면 i는 처음에 0 그리고 i가 999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얘를 반복해요. 그런데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i가 999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니까는 i 값을 증가시켜 줘야 되잖아요. i는 i 더하기 1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i는 0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0 더하기 1 그래서 i는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i 더하기 1은 계속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구해주는 수식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합은 합 더하기 여기가 1이 아니고 i예요. 그러면 합은 합 더하기 i, 썸은 썸 플러스 i 요런 애들은 그냥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얘는 증가시켜주는 거고 1, 2, 3, 4 계속 증가하는 거고 합은 합 더하기 i 제일 처음에 합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위에 보세요. 0 들어있었잖아요. 0 들어있고 제일 처음에 i는 뭐예요? 0 더하기 1 그래서 1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 그럼 0하고 1을 더한 1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결론적으로 얘 두 개는 계속 1, 2, 3, 4 하면서 합은 합 플러스 i에 의해서 합이 계속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if 이 i 값이 계속 돌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12, 999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합은 합 플러스 i에 의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내려왔어요. 10까지 합을 구하고 근데 i가 10이냐 물어봐요. 네 10인데요. 그래? then 그러면 x2는 뭐예요? 빠져나가라. 두문을 그리고 and if and if x2 i가 10일 때 이 구문은 i가 10일 때 여기를 빠져나가 버려요. 탈출입니다. x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 합을 다 구해놓고 10이니 네 그러면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거든요. 1번이 정답이 돼요. 1번에 55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